제 삶에서 이제 굉장히 사실은 전환점이 됐던 시기가 있는데, 그때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. 고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, 어, 아마도 그때 모내기철이니까 제가 이제 전북 고창이 제 고향인데, 5월 말 6월 초로 기억이 됩니다. 그런데 그때 모내기철이었는데, 제가 이제 전주에서 친척집에서 하숙을 하고 있었거든요. 그런데 어머니가 이제 하숙비를 주는데, 그때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하숙비를 빌리러 가셨어요. 빌리러 가셨는데, 굉장히 이제 빨리 안 오시는 거예요. 그때는 이제 춘공기고 그래가지고 원래 지역에도 돈이 별로 많지 않을 때였죠. 어딘가에서 하여튼 빌려서 돈을 가지고 오셨는데, 하숙비와 저의 용돈 그걸 따로따로 제가 주머니에 넣고, 다음 이제 내 버스 타러 나와야 되니까, 우리 집에서 버스 타는 데까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. 한 2km 정도 나와야 되는데, 그 길, 구불구불한 길을, 그거 돈 받자마자 막 죽으라고 뛰는데, 그 버스가 저 앞에 비포장 깨니까 막 먼지 확 날리면서 오는데, 막 진짜 가방 메고 죽으라고 뛰었죠. 근데 웬걸 버스가 가버리는 거예요. 버스가 그게 공음에서 대산 가는 버스인데 2시간에 한 대씩 오는 버스입니다. 그 버스 시간표를 대략 이렇게 아버지가, 좀 돌아가신 아버지가 그 문고리 지방에다 이렇게 붙여놔서 그거 보고 한 2시쯤 차다, 4시쯤 차다, 이렇게 감만 가지고 이제 나가는 건데, 버스가 가버리는 거예요. 그러면 다음 버스 올 때까지 어떻게 2시간 기다려야 되잖아요. 2시간 동안 기다리다가 제가 주문해서 그 하숙비를 돈을 꺼내서 진짜 봤어. 근데 그 돈에 흙이 묻어 있는 거야, 흙이. 근데 이제 뭐 모내기를 하다가 뭐 누구 흙인지 모르겠죠. 어머니 손에서 묻은 건지. 근데 그때 그 기분, 야, 이게 부모의, 지금 어른으로 표현하자면 이건 부모의 피와 땀과 눈물과 같은 돈이구나. 그런 느낌이 이렇게 왔어요. 아, 이제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,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. 그런데 그걸로 내가 끝나는 게 아니라, 그때가 이제 인생의 어떤 전환점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. 와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, 그해 2학년 때 이제 그 좀 지나서 수학여행을 가게 됩니다. 근데 제가 그 부모의 그런 생각을 하니까 수학여행을 가는 것조차도 저한테는 사치구나,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근데 제가 지금,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지금도 모르실 겁니다. 제가 한 번도 그 얘기를 안 했으니까. 그래서 제가 사실은 수학여행 가는데 수학여행을 제 의지로 가지 않았어요. 저희 동기생들이 한 600명이 되는데, 그 중에 20명 정도가 당시 수학여행을 못 갔나, 가지 않았나 모르겠어요. 그런데 그 20명이 수학여행을 안 갔는데, 그 3박 4일이랑 간 수학여행 기간에 학교를 오라는 거예요. 그래서 학교를 갈 수밖에 없었죠. 근데 학교에 가서 자율학습을 그렇게 했죠. 그래서 이 수학여행을 근데 수학여행을 못 갔는데, 안 갔는데, 수학여행 가는 날 학교를 갔는데요. 제가 학교가 이렇게 약간 올라간 언덕백에 운동장이 있는데, 그걸 쭉 올라가고 운동장을 보니까 버스 자국이 쫙 있는 거예요. 그때 그 느낌은 굉장히 정말 강렬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그 수학여행에 대한 약간 트라우마처럼 이런 게 생겼고, 좀 길어져서 미안한데 다음 얘기가 더 중요해요. 그래서 이제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대를 갔잖아요. 사대에 가서 교사가 됐어요, 제가. 교사가 됐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수학여행 갈 기회가 있었죠. 제 머릿속에 수학여행 하면 어떠겠어요? 나는 무조건 우리 아이들 다 데리고 가겠다, 이유 없이. 그래서 사실은 제 첫 번째 학교에서 아이 중에 한 3명 정도가 수학여행을 안 가겠다고, 제가 안 봐도 다 알죠. 그 아이들을 이제 데리고 가면서 제가 애들한테, 걔들 자존심도 있고 그러니까, 너 돈을 빌려주는 거니까 나중에 갚아야 된다, 그렇게 얘기하고, 뭐 애들이 막 그런 핑계 대요. 왜 수학여행 안 가는데 고추밭에 물 줘야 된대요. 이런 식의 핑계를 대는 거죠. 야, 고추
3, 4일 물 안 줘도 괜찮아. 이렇게 뭐 미안한 막 핑계를 댔지만 하여튼 데리고 갔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일본에 유학하고 있을 때 어떤 학생이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. 한참 시간 20년, 15년이 지났는데 근데 그 아이 중에 한 명이 제가 이제 수학여행비를 줬던 아이였던 것 같아요. 근데 그 아이가 그 돈도 없고 이제 어려우니까 보니까 익산에 그 보석 세공하는 그 세공하는 일을 배워가지고 일본에 보석 세공을 하러 왔던 거죠. 그래가지고 선생님 그때 막 이게 아이러브 스쿨이 뜨니까 그걸 보고 내 연락처를 알고 일본에서 연락처를 내가 이렇게 전화를 받았으니까 엄청 깜짝 놀랐죠. 걔가 찾아와서 같이 이제 하루 저녁을 자고 그때는 이제 유학 시절이라 비용도 제가 혼자 있을 때였거든요. 아내는 다 아이들이랑 들어와 있고 하루 저녁을 둘이 집에서 술을 사다가 먹으면서 여러 가지 20년 전에 추억 얘기를 나누고 그렇게 했습니다. 근데 떠날 때까지 그런 얘기를 안 했는데 이제 거기다가 편지하고 함께 뭘 놓고 가서 간 다음에 나한테 알려줬어요. 선생님 거기다 제가 뭘 놓고 갔습니다. 근데 보니까 돈을 놓고 갔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교육이 뭘까를 생각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된 거죠. 그래서 내가 교육이 뭐냐 이런 얘기를 하면 약간의 증여 같은 생각이 드는 거야.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누군가한테 받고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물려주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그런 마음으로 산다면 잘 살고 있겠죠. 이제 그런 애들도 이제 오랫동안 유학 생활에 그 뒤에 어디 뭐 해외에 나가서 한다는 그런 얘기도 듣고 했는데 그런 교사로서 굉장히 행복하고 감동적인 스토리죠. 그런 웬만한 선생님들은 그런 것들이 다 있을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교사를 하면서 사람을 키운다는 게 정말 참 많은 그 중요한 영향을 주는 거죠. 그래서 그 친구에게 그런 정신을 뭔가 어쨌든 심어주었던 그런 것들이 계기가 될 수도 있겠구나. 그래서 아이들은 절대 선생님들을 배반하지 않는 거라는 저는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기본소득을 주면 많은 사람들이 그 애들 그 수당 주면은 애들 마음대로 쓰고 막 그럴 거 아니냐 이런 염려를 하는 분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을 거예요. 아이들에게 또 설령 배가 고파서 빵 사 먹으면 어떻습니까? 다만 그 비용이 뭐 잘못되는 경우도 없지는 않겠지만 교육을 시켜야죠. 그 교육의 힘일 거니까.